안녕하세요. 7월 15일 모닝인사이트 철강 업종에 대해서 말씀드릴 KB증권 리서치센터 정혜정 연구원입니다. 저희는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 투자 의견 포지티브를 제시를 하면서 신규로 커버리지를 게시를 합니다. 철강 업종에 대해서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드리는 이유는 철강 산업의 회복 사이클이 아직 진행 중이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시클리컬 산업인데요. 이제 재료의 수급에 따라서 수요의 증가율이 공급을 상회할 때 호황기에 접어들고 공급 증가율이 수요 증가율을 상회할 때는 이제 불황기에 접어드는 그런 사이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철강 산업의 경우 지금 이제 수요 증가율이 공급 증가율을 상회하는 상승 사이클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철강 산업의 업황이 턴어라운드를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글로벌 경기 회복에 따라서 철강 수요가 계속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고, 두 번째는 탄소 배출 감축을 위해서 중국이 철강 생산 설비 축소 노력을 지속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중국의 조강 순수출량이 2020년에서 23년으로 가면서 과거 대비 크게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 것이 철강 산업의 업황 턴어라운드를 전망하는 이유입니다. 글로벌 철강 산업을 얘기를 할 때 중국을 빠뜨릴 수 없는데요. 그 이유는 중국이 철강 생산량 측면에서도 과반 이상을 생산을 하고 있고 소비량 측면에서도 이제 반수 이상을 소비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철강 산업의 업황을 결정하고 있는 것은 결국 중국의 순수출량이 되는데요. 이 순수출량은 결국 중국의 철강 생산과 수요에 따라서 변동이 되게 됩니다. 중국의 철강 수요 전망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철강 소비량 같은 경우는 경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국의 GDP 성장률에 결국 결정하는 요인이 될 텐데요. KB증권은 2021년과 22년 중국의 GDP 성장률을 각각 8.7%, 5.5%로 전망하고 있어서 수요는 전반적으로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는 이제 건설 및 자동차 산업의 수요 증가가 크게 수요를 견인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의 부동산과 인프라 투자 증가율이 2021년 이후로 크게 전년 동기 대비해서 늘어나고 있고 중국의 자동차 판매량 또한 일부 기저효과가 있긴 하지만 2021년 들어서 전년 대비해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수요의 증가에 힘입어서 중국의 철강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중국의 철강 생산량은 늘어나긴 하겠지만 수요 증가율을 하회하는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가장 큰 이유는 중국의 조강 생산 캐파가 조금씩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강 생산 캐파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는 가장 큰 원인은 중국의 철강 설비 감축 정책 때문인데요. 중국은 14차 경제 계획에서 대규모 철강사들에 대한 M&A 시행을 통해서 이제 기업의 시장 집중도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했고 여기에 더해서 이제 친환경과 탄소 감축 등을 위해서 투자를 확대하고 오염 배출량을 20% 감축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세부 시행령으로 이제 올해 6월부터 대기 오염이 높은 지역의 철강 업체에 대해서 생산량의 30% 수준을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중국의 생산 감축에 따라서 수요 증가율 대비 공급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중국의 철강의 초과 공급, 즉 순수출량을 2020년 이후로 23년까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고 이에 따라서 중국의 열연 내수 가격도 현재 높은 수준을 어느 정도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원재료 가격 추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산업의 주요 원재료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철광석과 강점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철광석과 국제 강점탄 가격 같은 경우는 역시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크게 상승을 했는데요. 다만 이러한 상승세는 철강 가격이 올라가는 것보다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제 이런 철광석과 석탄을 공급하는 주요 국가들이 호주와 브라질인데요. 브라질 같은 경우는 이제
최대의 철강석 업체인 발레사가 2019년에 댐 사고로 인해서 생산 캐파가 축소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상황에서 2020년 하반기부터 철강제 수요가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렇게 빠르게 상승세를 기록을 하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이렇게 위축되었던 생산 설비가 점차 정상화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승폭은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원자재 가격의 상승세는 이제 철강제의 수요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지속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승 속도는 이런 공급의 안정화에 따라서 어느 정도 제한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철강 마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KB증권은 이제 철강 업종에 대해서 포지티브를 제시하고 포스코와 현대제철에 대해서 모두 투자 의견 바이를 제시드리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의 경우 포스코의 경우 44만 원, 현대제철의 경우 6만 7천 원을 각각 제시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긍정적인 투자 의견을 제시하는 이유는 앞으로 3년간의 EPS 성장률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포스코의 경우 3년간 2023년까지 연평균 34.4%의 속도로 EPS가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고,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2020년에 EPS 같은 경우 3,222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3년으로 가면서 6,719원으로 이제 큰 폭의 흑자 전환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 개선에 더해서 주가 측면에서도 메리트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제 과거 철강 산업 같은 경우는 포스코와 현대제철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업사이클, 즉 이제 호황기에서 이제 시장 수익률을 크게 뛰어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업사이클이 이제 23년까지 진행된다고 봤을 때 앞으로도 당분간 시장 수익률을 상회하는 주가 수익률을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뿐만 아니라 주가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스크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의 탄소 배출 감축 노력이 둔화되면서 철강 생산이 오히려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철강 수요 반등이 이제 코로나19의 재확산 등으로 인해서 예상 대비 부진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철광석과 석탄 등의 원자재 가격이 기존에 저희가 생각했던 것처럼 수급이 개선되면서 안정화되지 못하고 계속 크게 상승하는 것이 이제 큰 리스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7월 15일 모닝 인사이트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